네. 함수나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파일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read, write, 제일 마지막에는 close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지는 파일은 write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구글 콜앱에서는 어디에 파일이 만들어지냐면 콜앱 가상 머신이 가지고 있는 그 폴더에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구글과 콜앱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여기서 만들었던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픈하려고 이렇게 하면 오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디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오픈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개는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와 그리고 모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파일은 우리가 오픈하려고 하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고요. 어떤 특정 폴더 밑에 있는 녀석을 사용하려면 앞쪽에다가 폴더 이름을 주셔도 됩니다. 폴더 이름 슬래시 그다음에 파일 이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모드는 기본적으로는 read, write, append, read, write, append 그리고 텍스트냐 바이너리냐 예요. 그래서 여기를 섞어서 쓰시는 겁니다. read, write, append와 텍스트 바이너리를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ad 텍스트, write 텍스트, append 텍스트 혹은 read 바이너리, write 바이너리, append 바이너리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섞어서 쓰시는 거예요.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텍스트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write라고만 하면 이거는 write 텍스트라고 하는 모드와 동일한 거예요. 네, 되셨죠? 자, 이번에는 read as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 append 모드도 write와 append 모드의 차이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파일은 오픈을 한 다음에는 close, 그 객체에서 close까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거를 되게 많이 까먹으세요. 파일을 close 한다라고 하는 거를 코드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파일을 또다시 라이트 모드로 오픈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오픈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요. with as 구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with as 구문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그리고 as 여기에 변수를 선언해요. 이런 구문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객체 그게 이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ith as 구문이 끝나게 되면 함수로 만들어진 그 객체의 close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걸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보통 언제 사용하시는 거냐면 그 with에서 오픈된 열려진 오픈된 파일 객체의 close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with 오픈을 여기서 호출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쪽에서 열었던 파일이 뭐였었죠? 위쪽에서 열었던 파일이 hello.txt였죠. 그렇죠? 여기 hello.txt. 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드를 append 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드를 이건 나중에 쓸게요. with open까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as를 써주시고 변수를 여기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픈된 객체가 파일에 저장이 돼. 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with open as F. 그러면 F라고 하는 변수에 오픈된 파일 객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장점,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그 콜론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하셔야 돼요. 들여쓰기를 하셔야 되는데 f.write 할게요. 이번에는 파일 append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줄바꿈 이렇게 넣어볼게요. f write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점심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줄바꿈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 with 블록이 끝났을 때, 요거는 밑으로 쓸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with 블록이 끝나면 파일 객체에 오픈된 파일 객체 F 파일 객체 F에 클로즈 메서드가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고요. 그냥 처음에 열 때 이렇게만 해버리고 나머지 write 하는 과정을 전부 다 블록 안쪽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read도 마찬가지로 read 모드로 열었을 때 뭔가 읽어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read 블록 안에서 다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read 블록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게 안쪽 블록이죠. 이 안쪽 블록이 끝나게 되면 close가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클로즈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필요가 없어져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게 with as 구문입니다. with as 구문. 그리고 f가 변수이기 때문에요. 그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이번에 사용한 모드는 위쪽에서는 제가 write text 모드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무슨 모드를 사용했냐 하면 모드가 append text 모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append text 모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append와 write의 차이점은 열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열어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썼었던 내용이 hello와 안녕하세요까지였었죠. 그쵸? hello 써서 줄이 바뀌었었고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줄바꿈이 있었고 자, 이번에 write가 어디서부터? 여기 write가 되고 줄바꿈 그 다음에 여기 write 되고 줄바꿈 그래서 커서가 여기서 대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write 모드입니다. append 모드입니다. append 모드. 만약에 여기를 W라고 해서 write 모드로 해버렸으면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들이 다 지워졌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들이 다 지워지고 여기 있는 두 개의 라인만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를 append 모드로 하면 기존에 있는 내용 남겨두고요. 그 밑에 줄에서부터 write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write와 append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write나 append는 생략하시면 안 되고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텍스트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생략하셔도 돼요. t는.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게 write의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오픈한다,
write나 append 모드로 오픈한다. 그 다음에 write 파일을 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close, 닫는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파일 읽기. 파일 rea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읽기. 파일 읽기도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 열기. 이렇게만 할까요? 오픈. 두 번째는 read. 세 번째는 close.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픈하고, write하고, close하고, 오픈하고, read하고, close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read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메서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요, 오픈 다음에는 close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read 하실 때도 오픈과 close를 따로 쓰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read as 구문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써볼게요. read, open. 자,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만들었던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면 되겠죠? 이름은 hello.txt. 자, 모드는 RT가 기본값인데 이거는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as f.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드는 RT. 이거랑 같은 거예요. read text. read tex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므로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릴 때 모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생략하셔도 되고요. 자, 읽으실 때에는 f.read로 하시면 read, readable, readline, readlin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보통 파일을 읽으실 때는요. 한 줄 읽어드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readline을 호출해 볼게요. readline. 자,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new line을 만나거나 EOF를 만날 때까지 read, 읽어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new line이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 \n, 즉 줄바꿈, 세 줄바꿈을 만나거나 EOF는 end of file이에요. end of file, 즉 파일 끝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줄바꿈을 만나거나 아니면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읽어드리는 게 뭐냐면 readline이에요. readline. 자, 그리고 얘는 리턴을 한대요. empty string을 리턴한대요. EOF를 만나면. 근데 EOF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말은 없죠. 네. 문서가 좀 완벽하지는 않은데 readline은 읽어드린 라인 자체를 리턴해주면, 즉 문자열을 리턴을 해줍니다. 얘는 문자열을 리턴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비어있는 문자열을 리턴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에서 한 줄 읽어드린 것을 문자열로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예요. 프린트 해볼까요? 네. 요렇게 출력이 됐어요. 요렇게. 여기 두 줄이 출력이 됐습니다. 잘 보시면 밑에 줄에 한 칸이 더 있어요. 그죠? 여기 한 칸이 더 있어요. 글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readline은 어디까지 읽은 거냐면 여기까지를 읽은 거예요. 파일에서.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끝에는 \n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줄바꿈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줄바꿈 기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줄에는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read line이 읽어드린 게 H, L, L, O, 느낌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줄바꿈까지를 읽어드린 거예요. 줄바꿈까지.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보면 뭐가 될까요? 한 줄, 두 줄, 밑에 줄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만약에 이 끝에 있는 줄바꿈을 우리가 요거까지 프린트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줄바꿈은 제거를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시간에 한 건데. 스트립. 맞아요. 이 read line까지가 문자열이죠. read line까지가 문자열이니까 점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드리고 끝에 있는 공백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아까랑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빈 줄 한 칸이 없어졌어요. 콘솔 창에. 그렇죠? 밑에 줄이 하나가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일에서 한 줄을 읽고 공백 앞뒤에 문자열 앞 뒤에 공백 문자를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코드가 된 거예요. 지금 파일에서 한 줄을 읽고 read line 한 줄을 읽고 문자열이잖아요. 앞뒤에 공백 문자를 제거한다. 스트립. 이렇게 메서드 이렇게 연속해서 호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read line이 무엇을 리턴해 주니까 문자열을 리턴해 주니까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read line은 무엇까지 읽어드린다? new line까지를 읽어드린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 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줄을 읽으려면 read line을 한 번 더 호출하면 돼요. 그 다음 줄을 읽으려면 read line을 한 번 더 호출하면 돼요. 언제까지 읽으면 될까요?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를 계속 읽어주면 돼요.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이죠. 그렇죠? 첫 번째 줄을 읽는다. 두 번째 줄을 읽는다. 세 번째 줄을 읽는다. 네 번째 줄을 읽는다. 그 다음 읽으려고 하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end of file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읽는 동작을 그만한다가 되는 거죠. EOF는 end of file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되게 많이 써요. EOF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end of file. 자, read line을 우리는 반복문 안에 넣으면 좋겠죠. 맞아요?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이터러블 객체입니다. 신기하게도요. 파일 객체는 이터러블 객체여서 for in 구문에서 파일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or in 구문에서 파일 객체를 사용하시면은요. read line을 자동으로 호출해 줍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밑에 코드셀을 하나 추가할게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오픈하는 것까지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with 오픈 그다음에 파일은 우리가 만든 게 hello.txt with 텍스트는 생략하셔도 되죠. with 텍스트 생략하셔도 되고 f 이 안에서 for를 쓰는 거예요. for 저는 line이라고 할게요. in f line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f.with line이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for인 구문에서 read.line이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쓸 필요 없이 for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되고요. in f 라고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변수 이름을 line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read line이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드렸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line이라고 한 거예요. 자, 프린트 해보죠. 정말로 잘 읽어드렸는지 line 출력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hello 여기 빈칸 있죠. 안녕하세요 빈칸 파일 append test 빈칸 이번 시간 끝나면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빈칸. 자, 이거 다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각 라인에는 뭐가 있으니까 각 라인에는 줄바꿈 기호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new line이라고 하는 특수 기호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new line, new line, new line, new line이 화면에 출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언제까지 반복이 됐어요? 언제까지? 파일 끝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죠? 파일 읽어드린 거 너무 쉬워요. 파일을 read 모드로 오픈한다. 오픈한 것을 반복문을 통해서 첫 번째 줄부터 끝 줄까지를 읽어드린다. 그럼 끝이에요.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도 프린트 할 때 줄바꿈이 계속해서 프린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을 제거하겠다? 어디다 공백 제거하면 될까요? 프린트하기 전에 line.strip이라고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드린 게 문자열이잖아요. 그 문자열에서 스트립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볼까요? 아까랑 달라진 거는 빈 줄이 출력이 되는 게 사라졌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맞아요. 여기 이거는 변수 선언하는 거잖아요. 변수 선언하는 거 보니까 이걸 x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하면 돼요? x. 반복문 만들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for, in, list. 그러면 여기 변수 선언하잖아요. 뭐 x라고 하기도 하고 뭐 i라고 하기도 하고 변수 선언하는 거니까 어떤 이름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line이라고 쓴 거는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드렸으니까 변수 이름을 line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변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변수가 무엇을 어떤 값들을 저장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끔만 이름을 지어주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텍스트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쓰고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콜앱 환경은 콜앱에서 작성된 파일은 write라고 할까요? write 한 파일은 그 콜앱 가상 머신의 폴더 디렉토리에 저장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콜앱과 연결이 끊어지면 콜앱과 연결이 그러니까 세션이 종료가 되면 콜앱 세션이 종료된다는 얘기는 가상 머신을 반환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가상 머신을 반환을 해버리면 저장했던 파일들은 삭제가 됩니다. 이 hello.txt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들 내일 한번 이 콜앱 파일을 노트북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 콜앱 노트북을 열고 그 다음에 가상 머신 내일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들어가 보세요. 파일이 없을 거예요. write를 실행하기 전에는 hello.txt라고 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콜앱에서는 여러분들 개인 PC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코드가 어디서 실행되는 거니까 모든 코드가 콜앱에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콜앱에서 실행되는 코드가 여러분들 개인 PC에 개인 노트북에 어떤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콜앱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를 구글에서 만든 거니까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글 드라이브와 연결이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면 연결한다라고 하는 말을 컴퓨터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운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PC에 USB 꽂잖아요. 그러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드라이브가 생기잖아요. USB 드라이브가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 마운트라고 하는 거를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SB 꽂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마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구글 드라이브를 USB 드라이브처럼 콜앱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콜앱은 세션이 종료가 되면 가상 머신은 사라져 버리는 거지만 구글 드라이브는 거기에 저장된 파일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read나 write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뭐 엑셀이나 CSV 같은 그런 데이터 파일들을 여러분들 직접 생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파일들을 어디에다 갖다 놓고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해놓고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오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콜앱이 여러분들 개인 PC에 있는 파일을 read, write를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구글 드라이브를 마치 USB를 꽂는 것처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read나 write를 할 수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를 write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파일 열려 있으시죠? 여기 열려 있죠? 위쪽에 버튼들을 보시면 요 세 번째 버튼 보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구글 드라이브 폴더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버튼이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게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그러면 아마 요런 게 하나가 뜰 거예요. 노트북이, 그러니까 콜앱 노트북이에요. 콜앱 노트북이 구글 드라이브 액세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허용해야 되겠죠. 네. 제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 그럼 여기 마운트 하는 중 이렇게 나오죠. 마운트 하는 중이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마운트. 자, 없었던 게 생겼죠. 여기 뭐가 생겼어요? 여기 아이콘 모양도 바뀌었고요. 여기 뭐가 생겼죠?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PC에다가 USB 딱 꽂으면 여기에 뭐 D 하고서 이렇게 드라이브가 딱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치 USB 꽂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USB가 여러분들 콜앱 노트북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마운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 드라이브 USB 꽂은 다음에 USB 뺄 때 그냥 막 빼세요? 아니면 USB 꺼내기 먼저 한 다음에 그 USB 빼세요? 안전하게 빼려면은 그냥 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 그냥 막 빼버리는 거.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또 안전하게 하려면 드라이브 제거 이거 한 다음에 또 빼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모양이 바뀌었죠. 이 모양 바뀐 게 뭐냐면 드라이브 제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버튼이 마운트 해제. 그러니까 USB 꽂기, USB 빼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액세스 권한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권한 취소. 권한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실행해요. 런타임을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이 새로운 가상 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새로운 가상 머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만들었던 hello.txt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콜앱 가상머신 디렉토리에 저장했던 파일은 세션이 종료되고 새로운 세션이 열리게 되면 바로 이렇게 삭제가 돼버려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다시 한번 여기 마운트 연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 이거 되어 있으셔야 돼요.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다 연결되셨죠?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로 이제 세션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번 구글 콜앱과 세션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그 드라이브 연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파일을 다시 열고 이 파일에서 세션을 다시 한번 세션 연결만 하면 여기 구글 콜앱과 세션 연결만 하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했던 파일은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확장해 볼게요. 여기 삼각형 있죠? 여기 확장을 해볼게요. 드라이브. 그러니까 폴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폴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 드라이브, 구글 콜앱. 구글 콜앱이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고 계신 곳이잖아요. 구글 콜앱. 아마 랩파이썬이라고 하는 폴더 만드셨죠? 랩파이썬. 자, 여기까지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까지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파일들 보이시죠? 그쵸? 뭐 프린트라든가 뭐 파이썬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파일들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하시면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를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옆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세요.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옆에 뭐가 생기죠? 점점점 메뉴가 생기죠. 메뉴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메뉴를 클릭하면 그 폴더에다가 지금 내가 선택한 폴더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 수 있고 폴더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등등등 기능들이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로 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로 복사 해볼게요. 경로 복사. 자,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를 여기 마운트를 한 다음에 자, 첫 번째는 여기에요. 첫 번째 여기 마운트 한다. 그러면 드라이브가 생기죠. 여기를 확장, 확장, 확장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한다?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폴더 찾아가서 그 옆에 메뉴를 클릭하면 경로 복사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경로 복사 할게요. 경로 복사해 주시고 자, 코드셀 하나 만들게요. 코드셀 dir 패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패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자, 컨트롤 V 이게 저 폴더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컨텐트 폴더, 드라이브 폴더, 마이 드라이브 폴더, 콜앤 노트북스라고 하는 폴더, 랩파이썬. 이 폴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폴더 이름이 있어야 이 밑에다가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으니까 파일을 read나 write를 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경로 이름 복사까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드라이브 연동하고 경로, 그 경로가 어딘지 알아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질문은 없으시죠?